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오래 뺏지 않겠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투자 엑기스만 빠르게 전달 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황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35,559, 나스닥 지수가 14,346포인트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 0.2%에 달하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S&P 지수에 대한 컨센 목표치가 4,600에서 5,000포인트까지 지금 제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 구간이 4,500 정도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 여력이 이제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연말까지 5,000 지수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부터 약 10%의 최대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FOMC에서도 근원 물가 인플레이션이 4.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가 대비 2%대에 너무나 지금 상회를 하고 있다. 따라서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언급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 말인 즉슨 아직 너네들 대출을 받아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면 우리 FOMC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시장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편안한 투자는 8월에도 계속될 수가 있으며, 제가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시기는 8월 말부터 보수적 투자를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9월달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에 쌓여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전인 8월 말부터 서서히 현금을 어느 정도 쥐어가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첫 번째 이슈인데요. 자, 변압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아주 수십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었던 테마였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시면 변압기에 대한 제조기업 실적 추이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건 어디 있죠? HD 현대일렉트릭, 그죠?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 중공업까지 실적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즉 중대형주들은 빠르게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어요. 자, 일단 8월 둘째 주까지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까지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정말 이제 8월 14일을 계기로 막 쫙 올리겠죠. 그죠? 보통 막판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곳들이 실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발표를 안 한 곳이 일진전기와 재룡전기 이렇게 두 종목이 있어요.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20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매출액 2,870억에 영업이익 98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23년도 1분기에는 조금 증가가 됐죠. 자, 매출액 3천억에 영업이익 171억.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10%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7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변압기 매출이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진전기는 아시겠지만 변압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군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20%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매출이 거의 100%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출액이 지금 96억, 예, 영업적자를 7억 정도를 기록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이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변압기 사이클이 지금까지 계속됐던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23년도부터 굉장히 크게 파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매출액 300억, 무려 3배 증가. 자, 영업이익도 영업적자 7억에서 85억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고,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에도 그 실적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변압기 쪽은 아직 실적 발표 나지 않은 중소형주가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중대형주 랠리가 같이 동참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엔비디아를 겨냥해서 AMD가 인도 유럽에서 잇따라 투자 확대를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AMD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 일단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 좀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워낙에 지금 앞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AMD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인도나 유럽 이런 쪽에 계속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증설을 하고 계속 고객사를 확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련해서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번에도 발표를 했는데 자, 유럽 시장에 좀 접목을 시켜서 하겠다.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유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인데 AMD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을 좀 다른 전략상 좀 다른 카드로 집어들었어요. 그래서 인도 자체도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인도와 베트남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뭐 5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과연 여기서도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거기에 따른 HBM 수요가 같이 증진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 입장에서 뭐 엔비디아, AMD 직접적인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면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서 기회를 포착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인데 또 역시나 빨리 달라. 5배 비싸도 주문이 폭발한다. 삼성 SK 발빠르게 나선다 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AI 기술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다 지금 연관된 이슈들이죠. AI 기술 확산으로 인해서 올해 HBM이 전체 D램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1%에 달할 것. 자, 11% 아직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2025년만 하더라도 얼마? 27%로 증가가 되고 27년에는 30%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남겨지는 이윤 자체가 좀 크겠죠.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전체 시장의 90% 파이, 그러니까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큰 이익을 앞으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 말까지 2조 원 정도를 HBM 증설에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HBM 뿐만이 아니라 사실 앞으로는 D램에 중앙 처리 장치 CPU 같은 연상 기능이 더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CPU와 GPU를 제치고 AI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테크니컬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HBM 이후로도 D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어떤 혁신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되든 안 되든지 간에 HBM에 대한 수요 증가는 팩트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입장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종목은 제가 수십 번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이전 영상을 토대로 반도체 종목에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빠르게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이슈인데 역시나 제가 어제도 한번 짚어드린 이슈였는데요. 오늘 동일하게 또 같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중국이 오늘부터 갈륨 등 원재료 수출 통제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달에는 근데 하나가 더 꼈네요. 9월 달엔 뭐다? 9월 달에는 드론. 자, 이런 게 선뉴스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보면 이슈를 선점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다음 달에 드론 이슈까지 1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론 관련주를 매수한다?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시장 주도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도 테마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차트가 분명히 흘러내려 있을 거예요. 근데 바닥을 다지지도 않았는데 이 종목을 굳이 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건 이렇게 만약에 쭉 흘러내렸다. 그럼 바닥을 횡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길면 길수록 사실 좋습니다. 바닥을 횡보하거나 혹은 반등세가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나와주는 게 확인될 때 이때부터 보셔도 돼요. 자, 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갈륨 등 원재료 수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드론보다도 더 강력한 테마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당연히 갈륨 테마에서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최대 수혜주들 말씀드렸죠. 나노 CMS, YMC, 유니온 머티리얼, 코스텍시스, RF 머티리얼즈가 보통 수혜주로 손꼽혔던 종목입니다. 이 테마가 오늘 또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중소형 테마주들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서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는지를 포착하는 건 누구의 몫이다? 투자자의 몫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움직인다. 관련주들 움직이네 라고 했을 때 한 3% 5% 짧게 지금은 단기 매매하실 때는 짧게 기회 줄 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달을 대비해서 준비해 볼 만한 테마 뭐가 있다 그랬죠? 지금 드론, 베셀, 네온테크라든가 PC 디렉트,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9월달 부근 저 같으면 한 8월 말부터 쓱 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먼저 이렇게 깔려요. 먼저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받고 매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테마주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슈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자, 영상 보신 분들은 주문을 외우세요. 나 스스로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라는 마인드. 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스스로 나 오늘 성공 투자해야지 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